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당국에 자금 세탁 방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예산이나 취득 유인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명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의 성향에 따라 사업 역량이 좌우되는 실태에 대해 금융위가 표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준현 금융위원장은 표준화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회사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관련 의혹 중 일부는 경찰 조사로 상황이 완료됐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관련 범죄 피해액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 이용 유사 수신 등 불법 행위 피해액이 789억 원을 기록했고 작년 동기보다 97%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가 미국 시카고 거래소 그룹과 온체인 데이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크립토퀀트는 전통 금융기관으로부터 온체인 데이터 제공업체로 인정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통합 멤버십 L포인트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밀크와 포인트 연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양사 포인트 상호 전환 서비스를 통해서 롯데 멤버스 고객은 L포인트를 밀크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6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재무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였던 리시 수낙이 영국의 차기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을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수낙의 임명 발표 이후 암호화폐 업계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당국에 자금 세탁 방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인력 중 AML 관련 국제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없는데요. 현재 국제공인을 받는 대표적인 관련 자격증은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 자격증과 제재 전문가 자격증 등 두 가지가 있지만 정작 금융당국에는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전무한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예산이나 취득 유인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AML 전문 인력과 관련해서 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은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에 따른 내용을 국내법에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고 이미 실무적으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격증을 취득할 요인이 크게 없는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명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의 성향에 따라서 사업 역량이 좌우되는 실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표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24일 개최했던 금융분야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의사를 밝혔는데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은행 1거래소 체제가 암묵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권력관계 측면에서 거래소 위에 서게 됐다며 은행의 정책 설정에 따라 거래소 운영 정책도 달리 나타나고 있다고 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4대 거래소별 이체 한도가 다르고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은행으로부터 이자 취득 여부도 차이가 있다며 이체 한도는 곧 영업에 제한을 주게 되고 또 예치금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취득한 업비트는 이를 비영업 이익으로 귀속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표준화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회사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빗썸 관련 의혹이 16건이나 된다. 코인 유출과 시세 조작, 도난, 사기 등 여러 가지인데 대주주 적격 문제가 생기면 거래소 인가 취소까지 할 용의가 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거래소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으로 불만이 접수된 것을 안다며 말씀하신 부분 중 일부는 경찰 조사로 완료된 상황도 있고 지속적으로 의견 내는 것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회사 귀책 사유가 있고 그런 사유가 나오면은 적절한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 의원이 거래소 인가 취소까지 하겠다는 거냐라고 반문을 하자 이 대표는 자율적으로 그럴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지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관련 범죄 피해액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 이용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액이 789억 원을 기록했고 작년 동기보다 97% 하락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상반기 2조 2,400억 원대 피해액을 낳을 V글로벌 사건을 제외하고도 85%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암호화폐 가격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3억 원으로 작년 말 기준 55조 2천억 원보다 58%나 줄었습니다. 이 같은 감소 추이는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감소세가 유지되면 올해 암호화폐 범죄 피해액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게 될 전망입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크립토퀀트가 세계 최대 파생 상품 및 옵션 거래소인 미국 시카고 거래소 그룹과 온체인 데이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크립토퀀트는 암호화폐 지갑 식별 기술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거래 내역, 지갑 주소, 보유 코인 소량 등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를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덱스로 가공해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고 200곳 이상의 기관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크립토퀀트는 CME의 최초이자 유일한 온체인 데이터 제공업체로 등록이 됐는데 전통 금융기관으로부터 온체인 데이터 제공업체로 인정받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명구 크립토퀀트 공동대표는 디지털 자산은 주식과 금, 또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 달리 유독 위험한 투기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전했는데요. 더불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방식을 재정의하고 올바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 크립토퀀트의 주요 가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롯데그룹 통합 멤버십 L포인트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밀크와 포인트 연동에 나섰습니다. 롯데 멤버스는 밀크 운영사 밀크파트너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L포인트와 밀크코인 간 양방향 전환 서비스를 추진하는데요. 양사 포인트 상호 전환 서비스를 통해 롯데 멤버스 고객은 L포인트를 밀크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 밀크파트너스 고객 역시 밀크코인을 L포인트로 전환해 롯데그룹 유통 채널과 제휴 사용처의 보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롯데는 이번 제휴로 L포인트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롯데는 암호화폐와 메타버스, NFT 기반 서비스 구축을 통해서 사용자를 늘리고 MZ세대 고객도 확보할 구성인데요. 또한 밀크파트너스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서 밀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트코인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0월 하락 마감을 기록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매년 10월은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착안해서 업토버라는 밈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올해 10월마저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